모든 살아있는 것들에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다만 그 기한을 모르는 것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내일의 행복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1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 후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만 오늘을 산다.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노력하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노력하다가도 잊어버린다. 나의 죽음은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 수는 없을까? 한정된 시간 앞에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말 알차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죽을 날을 당신이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겠는가? 혹시 지난 날을 후회만 하면서 살겠는가? 지금껏 잠 안 자고 안 쓰고 구두쇠 소리 들어가면서 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발악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빨리 죽어야 하느냐며 억울해하면서 울기만 하겠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죽는다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겠는가? 아니면 이런 행동도 있다.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산다. 싸우고 소원해져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묵었던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가족에게 부족하게 베풀었던 사랑을 차고 넘치게 표현하고 베푼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한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살아온 것처럼 아무 일 없듯이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떤 삶을 살던지 선택의 몫은 나에게 달려있다. 후회만 하고 살든 억울함만 생각하면서 살든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든 말이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좀 더 베풀고 사랑하며 살겠다. 좀만 더 여유가 생기면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다음부터 나에게도 마음의 여유를 주고 좋은 것도 사줘야지 하면서 살았었는데 다음이라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1년은 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친구들의 곁을 떠났다. 그때의 허무함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척해진 얼굴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싫다면서 조금이라도 차도가 보이면 그때 병문안을 오라고 했던 그녀가 그렇게 떠날 줄은 상상도 예상도 안 했기 때문이다. 친구의 죽음 이후 나의 삶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을 거두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특별히 미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잘난 척한다고 미워하고 행동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미워했다. 쓸데없는 제목을 갖다 붙이고 감정을 낭비했고 좋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좋은 에너지를 나쁜 에너지로 변형시켜서 낭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 쏟아붓는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으니 미움의 감정으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사소한 일들에서 느끼는 살짝의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하게 되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간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큰 행복과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주변 지인의 죽음이나 나의 예정된 죽음은 지금까지의 삶을 변화시킨다. 영화 어떤 인생의 주인공 윌리엄스는 공무원이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윌리엄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한다. 정해진 날짜에 영화를 보고 정해진 루트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는 법이 없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흘러간다. 동네 주민 3명이 쓰레기가 쌓인 공터를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넣지만 다른 부서 동의를 먼저 받아오라고 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매번 민원은 그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리다가 서류함에 올려놓는다. 그런 그가 암 선고를 받는다. 몇 달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윌리엄스는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난다. 아무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의 결근을 잠깐 궁금해하다가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윌리엄스에 대한 신경을 접는다. 윌리엄스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즐기기로 마음을 먹는다.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른다. 게임을 하고 여자가 있는 클럽을 간다. 하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그대로고 즐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는 길가를 배회하다가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직원 마거릿을 만나서 그녀의 발랄함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 윌리엄스는 그녀가 같이 근무할 당시에 자신의 별명을 좀비라고 지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좀비는 말 그대로 살아있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죽었으되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좀비처럼 살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리라.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단순히 즐기는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근무처인 시청으로 가서 보류함에 두었던 놀이터권을 갖고 관련되어 있는 시청의 모든 부서를 직접 다니면서 서류에 도장을 받는다. 비록 동네의 자그마한 놀이터지만 그가 죽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한 작은 성과는 그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보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도 윌리엄처럼 절대로 남에게 일을 미루지 말고 직접 해결하자고 다짐을 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와 좀비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한다. 좀비라는 별명은 그의 삶에 딱 맞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스는 좀비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미루기만 하던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여러 부서가 승인을 해주어야 완성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는 자신이 직접 관련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놀이터를 만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살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때 떠올려 보라면서 작은 편지를 남긴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우리의 놀이터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분명 말하건대 그건 역시도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른 사소한 것들과 같은 전철을 밟겠죠. 황폐해지거나 거창한 계획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겠죠.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가 만든 것이 영구적인 기념물은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위해 매일 애쓰는 건지 확신할 수 없는 날들이 찾아오면 무엇보다 일상에 지쳐 오랜 시간 내 발목을 잡았던 그런 상태로 당신도 움츠러들면 우리의 놀이터가 완성된 순간 느꼈던 소박한 보람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별것 아니기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 어쩌면 윌리엄스도
놀이터 만드는 일을 거창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을 것이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 쌓여 멋있는 인생을 만들고 삶의 행복을 만들고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